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포토샵 기초 1강에 이어서 포토샵 기초 2강 툴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A4 사이즈로 일단 하나 만들겠고, 자, 이 안에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다시 하나씩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하나 불러왔었고, 자,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줄여서. 그리고 독수리도. 자, 이렇게 불러왔다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다 불러왔는데요. 일단은 무브 툴을 선택하셔서 저는 이 두 번째 이미지 해가 뜨는 이 이미지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토샵 CS6 버전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제가 만약에 이 카메라 손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레이어 밑에 있더라도 이게 지금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그 CC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하나가 이제 자동적으로 추가됐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 무브 툴은 어떤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레이어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3번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툴박스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주 쓰이는 쪽으로 위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션 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에 컬러를 이렇게 입힌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립스 모양의 이렇게 입힌다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요. 어떤 도형을 그릴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컨트롤 D 하시고 또 레스트라이즈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 독수리 부분에 이 얼굴 부분만 Alt Shift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요. 자, 컨트롤 Shift I를 누르시면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뺀 나머지 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독수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딜레트를 누르면 이렇게 독수리 머리 모양만 이렇게 놔둬서 다시 무브 툴로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면, 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레스트라이즈 레이저 깨시고 다시 좀 밑으로 놔두시고요. 다시 원 선택하셔서 Alt Shift 누르셔서 이렇게 그리시고, 반전 컨트롤 Shift I 누르시면 이 바깥의 영역이 선택이 됐고, 다시 딜레트 하면 이렇게 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사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Alt Shift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 선택해서 딜레트를 누르면 당연히 이 안에가 이제 삭제가 되는데, 컨트롤 Z 하시고요. 컨트롤 Shift I 반전 눌러서 이 바깥 영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딜레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움직이고 셀렉트해서 잘라내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지금 라쏘 툴이라고 있는데요. 자, 컨트롤 알트 Z 키를 같이 눌러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D 그래서 원을 없애주고, 여기 라쏘 툴을 선택하시면, 라쏘 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프리핸드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D에서 다시 독수리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교하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따낼 때,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낼 때 이렇게 따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이미지를 다른 쪽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알트 Z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 이 안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폴리곤 라쏘 툴은 이걸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매그네틱 라쏘 툴이라고 있는데, 이건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라스트 자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자기가 알아서 그 영역이 대비가 뚜렷한 부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따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이렇게 빗겨 나갈 때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다시 오려내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면 아주 정교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 픽셀들의 입자가 따냈을 때 이렇게 고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이 패스트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간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진 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쪽 사진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레이어를 끄시면, 네, 이렇게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네, 똑같은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퀵 셀렉션 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이 독수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 대상체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포토샵이 자동적으로 셀렉션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빨리 셀렉션 할 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툴도 정확하게 본다면, 네, 아주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픽셀들의 입자를 아주 정교하게 따내진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툴도 저는 많이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셀렉션해서 따낼 때 사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네, 이렇게 누르시면 이 독수리 부분만 따낼 수 있겠죠. 네. 네, 저희는 이 창을 잠깐 내리고요. 다른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요번에 저희가 볼 툴은 요겁니다. 그 자르기 도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르기 도구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 이미지의 외곽 라인과 이렇게 이미지의 수직 라인에 이런 핸들이 생겨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겠다라는 그런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제 이렇게 자르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엔터를 누르면, 네,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자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라내기가 필요 없으면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알트 Z에서 원래대로 가고요. 이 안에 또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가지 도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크롭 툴 요걸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포이드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각괄로를 눌러서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눌러주면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가 켜지고요. 브러쉬는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상, 예를 들어서 스포이드 툴로 눌러서 지금 검정색이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클릭하는 곳에 색상을 취해서 이 포그라운드, 이 전면색에 이렇게 색을 캡처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색상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 값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RGB 값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CMYK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K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내가 원하는 색상의 정보를 취했으면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선택해서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툴은 스파틀링 브러쉬 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길게 누르시면 스파틀링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 패치 툴, 컨텐츠 어웨어 무브 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파틀링 브러쉬 툴을 이렇게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이 툴들은 피부에 어떤 잡티 제거라든지 피부를 보정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브러쉬가 좀 작은데 각괄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브러쉬를 좀 키워주시고요. 각괄로 왼쪽 거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집니다. 자, 또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된 주변의 피부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좀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마찬가지로 클릭. 간편하죠? 아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툴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이미지를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지금 좀 죽은 깨가 많은 이렇게 소녀의 그런 이미지인데, 자, 이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가져오시고, 자, 이 소녀의 이 죽은 깨들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누르시고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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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요번에는 힐링 브러쉬 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자, 이거는 좀 사용법이 틀린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피부를 Alt 클릭해서 누르시고요. 없애고자 하는 데 가져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Alt 클릭해서 이렇게 Alt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패치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없애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쪽 피부가 이쪽으로 복제되면서 부드럽게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좀 이상하죠? 이쪽 부분도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다른 또 툴로도 갖다가 이렇게 좀 찍어줬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패치 툴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 D 누르셔서 다시 스파틀링 브러쉬 툴 눌러서 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략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고요. 예, 요런 얼굴의 이미지가 됐고, 자, 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은 요거였죠. 네, 요렇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네 번째 콘텐츠 어웨어 무브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지를 좀 바꿔볼게요. 자, 해주시고요. 요번에는 요 캥거루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요 콘텐츠 어웨어 무브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다른 공간으로 좀 빠르게 이동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상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대상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뭐 이미지가 좀 손상되긴 했는데, 손상이 되면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이 더 추가가 됩니다.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더 추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추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옮기시고요.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진 걸 알 수 있겠죠. 대신에 그 옮겨진 자리에, 원래 자리에는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보정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고요. 요번에 보정 작업은 저희는 클론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도장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툴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클론 스탬프 툴,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은 이미지를 완전히 갖다 놓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은 주변의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복제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그대로 픽셀을 그대로 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법은 Alt 클릭 하셔서 여기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lt 클릭, 네, 이렇게 Alt 클릭, Alt 클릭, 네, Alt 클릭, 이렇게. 여기도 좀 이상하죠? 자, Alt 클릭, 네, Alt 클릭, 이런 식으로 Alt 클릭, 네,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할 툴은 요 툴 같은 경우에는 뭐 히스토리 브러쉬 툴, 뭐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툴인데 많이 사용 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툴은 이레이저 툴, 예, 지우개 툴이죠. 쉽게 말해서 지우개 툴은 뭐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볼게요. 자, 이것도 브러쉬가 작으니까 각괄로를 눌러서 이렇게 브러쉬를 키워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우개 툴입니다. 예, 아예 지워버리죠. 지금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투명한 판이 그냥 나와버리죠. 이렇게 지워버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컨트롤 알트 Z, 언두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라디언트 툴이죠. 예, 그라디언트 툴은 색상을 입힐 때, 네,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캥거루 레이어는 잠시 이미지를 꺼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 기본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본 색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포어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처리돼서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전경색이 여기에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보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에 여기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의 그라디언트 컬러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니어 형태의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옆쪽에 보시면 레디얼 그라디언트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원형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취하기도 하고요. 네, 옆쪽 걸 또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건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네요. 또 여기 컬러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색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지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선택된 상태인데 여기 컬러를 뭐 주황색이 아니라 뭐 붉은색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색을 그라디언트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할 툴은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블러 툴, 뭐 샤픈 툴, 뭐 스머지 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요거 창을 내리시고요.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네, 이런 이미지를 불러와 봤습니다. 일단은 하나 카피를 하시고요. 밑에 거는 밑에 레이어는 눈을 꺼주시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 블러 툴을 한번 봐볼게요. 블러 툴은 기본적으로 입자가 아주 거친 입자들을 좀 부드럽게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블러 툴을 선택하셔서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브러쉬 사이즈를 좀 높여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입자가 좀 여기 좀 거칠죠. 예, 이거 키위인데 키위 입자가 좀 거칠잖아요. 좀 부드럽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픽셀들이 부드러워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거친 입자들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할 때 이렇게 블러 툴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안에 들어가시면 샤픈 툴이라고 있는데 샤픈 툴은 블러 툴과 좀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각괄로를 눌러주셔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이제 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입자들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져.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입자들이 선명해지는 게 이렇게 계속 칠을 이렇게 하시면 입자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입자들이 아주 선명해지죠. 픽셀들이. 네, 블럭기가 많은 이미지들을 좀 보정할 때 조금 더 선명한 입자를 원할 때 이렇게 샤픈 툴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안에 들어가시면 이 스머지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픽셀들을 좀 뭉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죠. 자, 여기가 지금 값이 조금 강한데 컨트롤 Z 하시고요. 여기 스트렝스 강도를 한 뭐 10 정도로만 놔보겠습니다. 10%.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럴 때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툴은 여기 다치 툴인데요. 다치 툴을 이렇게 길게 눌러보시면 다치 툴, 번 툴, 뭐 스펀지 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의 기능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들 있죠. 이럴 때는 이 다치 툴을 이용해서 이 하이라이트 이미지를 좀 더 밝게 브러쉬를 좀 키우고요. 살짝 드래그하면서 좀 더 밝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상의 명도 값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 번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명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시면 이 스펀지 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채도 값을 낮춰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색상이 많이 탁해지게 됩니다. 색상 자체를 회색조로 만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툴은 이 펜툴인데요. 이 펜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포토샵 기초강좌 1에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딸 때 주로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 펜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따기 위한 이런 패스툴을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패스툴이 아니라 이렇게 쉐입으로 놓게 되면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필 컬러가 지금 요 색인데요. 저 스트로크 컬러도 검정색으로 한번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이렇게 드래그를 우리가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안에는 색을 집어넣고 이 바깥의 테두리에는 이렇게 라인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그릴 때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펜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캐릭터 그리기라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일단은 눈을 꺼두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텍스트는 여기 T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글자를 칠 수 있고요. 저희는 글자를 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놨고요. 다시 T를 선택하셔서 저는 맨 땅 그래픽에 포토샵 기초 강좌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무브 툴 선택하셔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자간이 좀 넓은데 자간을 좀 좁혀 볼 거고, 지금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가 예전에 작업하면서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옆쪽에 보시면 이 A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캐릭터, 그러니까 폰트에 대한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A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지 않으시면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캐릭터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굴림체인데요. 폰트를 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폰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150.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울기가 체크되어 있는데 기울기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간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자간을 마이너스 50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간을 좀 줄여봤고요. 그리고 이걸 두 줄로 한번 놔볼까요? T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줄로 간격을 행간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170 정도.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값들을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좀 만져보시면 텍스트에 대한 속성들을 조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담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이쪽 패스 선택 도구 툴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 패스를 선택하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스를 편집할 때는 이 펜툴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클릭을 밖에 한번 하시고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이 펜툴에 이런 점들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컨트롤 클릭하셔서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컨트롤 클릭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사각형 도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렉탱글 툴, 라운드 렉탱글 툴, 뭐 일립스 툴, 뭐 폴리곤 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 커스텀 쉐입 툴도 이렇게 있네요. 포토샵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런 도형을 그리실 수 있는데,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 오브젝트 그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학습을 하면서 스마트 오브젝트는 이 안에서 뭐 브러쉬 툴로 이렇게 그릴 수 없다고 했었죠.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편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도형에 만약에 뭐 브러쉬 툴, 색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키를 눌러서 레스트라이즈 레이어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툴로 되어 있는 도형이라서 그렇게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케일을 키워도 컨트롤 T를 눌러서 뭐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도 픽셀이 많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바닥은 저희가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돋보기 툴로 이렇게 눌렀을 때, 자, 이거 두 개는 이렇게 꺼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시고, 그럼 이미지의 옆쪽으로 갈 때, 요 손바닥 툴을 눌러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툴바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이렇게 손바닥 툴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네, 클릭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툴은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확대, Alt 클릭하면 축소,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전경색과 이제 배경색이 있죠. 네, 전경색과 배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체인징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전경색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얀색이 전경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색을 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은 퀵 마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따로 이런 퀵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체인징 스크린 모드라고 나왔는데, 네, 이거 꼭 누르실 필요 없고, 누르게 되면 이런 지금 작업 공간이 체인징 된다,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 스크린으로 놓으면 네, 이렇게 되고, 네,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클릭하셔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놓으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툴바에 대한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기초 2강 툴박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지다 보면 툴박스가 여러분의 기초적인 툴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